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군 이람대 사령부가 2016키 리졸브 연습의 일환으로 적특작부대 테러에 대비한 항만 통합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무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병무 업무에 대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들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포괄적인 조치들입니다.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의 이번 행정명령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과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이며 유엔 안보리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개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이며 단체는 첨봉, 회룡, 3.1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 이행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틀 속에서 북한 때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채찍을 든 건 경제 협력 분야. 향후 5년간 중점 사업 가운데 어떤 것도 북한과 함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경제 구성에서 북한을 완전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목록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도 철저한 감시 대상입니다. 중국의 일선항구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들의 입항을 거부하는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북한산 광물 수입도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있고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 통관 절차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둥의 일선은행에서 달러와 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대북 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북한과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로 외국 투자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나서고 있는 대북 제재.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김정은 옥죄기 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해군 이람대가 동해안 일대에서 항만과 주둔지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야간 통합 항만 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다양한 도발 양상에 대비한 유기적 대응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항만지원대학 거수자 임용 발생 5분 대기 전 출동. 적 특작 부대가 어둠을 틈타 동해항 여객선 터미널로 침투한 상황.
곧바로 해군 1함대 5분 전투대기 부대가 출동해 주요 시설을 폭파하려는 적 침투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대테러 작전과 주둔지 방호 작전이 펼쳐집니다. 부대는 청원 경찰 등과 함께 수색 작전을 펼친 지 2시간여 만에 적 침투 세력을 제압하고 호송하는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16 키 리졸브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육군 57연대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인근 군부대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민항 침투 상황뿐만 아니라 군항 핵심 시설로 침투하는 적에 대한 진압 훈련도 함께 실시해 동시다발적인 적 침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하면 한치의 오차 없이 현장에서 완전 경멸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적의 다양한 도발 양상에 대비한 실전적 교육 훈련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완벽한 기지 방호 태세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병무청이 17일부터 지방 병무청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 담당 임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교육 대상은 6천여 명으로 지방 병무청에서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권역별로 찾아가 교육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와 대상자의 입영 동료, 입영 기피자를 고발하거나 색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에 수행해야 할 병무 업무를 교육하고 차량과 급식, 의료 수용 시설 등 각종 전시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특히 올해 전국 5개 시도에서 실시하는 충무훈련과 연계해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 교부 실습을 하고 군부대나 안보 현장을 견학하면서 전시 병무 담당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 병무 담당 임무 교육은 지난해 5월 국가 비상사태 시 지자체장에게 병무 업무 일부가 위임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고 올해 교육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방위사업청이 16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확산에 따른 방산기술 유출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며 일종의 자동차를 사지 않고 필요시 빌려 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기술 덕에 기업과 개인은 필요한 자료를 쉽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를 이용 중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확산에 따른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IT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이찬우 보안부문 대표는 최근 클라우드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기술 유출 대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며 정보 감사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내부 상황 정보 등 상관관계를 분석해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장이 됐다며 토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활용해 방산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신중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 정책 기반 구축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격월 단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장병들의 사랑을 받아온 위문열차가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올해 첫 공연에 막을 올렸습니다. 네, 새로 발탁된 진행자와 발라드부터 힙합,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관객들과 호흡하며 함께 즐기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장수 공개방송 프로그램 국방TV 위문열차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국군 장병들을 찾았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올해 첫 공연에서는 아이돌 걸그룹의 댄스곡을 주축으로 힙합과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장병들과 함께했습니다. 최장수 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 한국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는 위문열차는 지난 1961년 10월 첫 방송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문열차는 전후방 각지의 장병들을 찾아가 가수들의 공연을 선보이고 장병들이 꾸미는 무대를 통해 전우들 간 화합을 다지는 등 장병들의 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기분 매우 좋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저희가 이번에 첫 해인데 참 뿌듯하고 보람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KBS 개그 콘서트의 개그맨 권재관 씨와 육군 장교 모집 홍보 모델로도 활약한 아나운서 오세인 씨가 위문열차의 새 얼굴로 선정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 시절을 겪고 나니까 그 시절이 또 가장 추억이 깃들고 그리고 가장 우정과 의리가 있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때 우리가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 우리 밑구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화이팅! 화이팅! 네, 위문열차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남자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하나, 둘, 셋! 화이팅! 위문열차 제작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장병들의 군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겠다며 더욱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오는 21일 저녁 8시 국방TV를 통해 방송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를 부대 홍보대사와 명예단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독도와 위안부, 동북공정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동해와 한글, 비빔밥 등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전문가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감사 인사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은 국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사실을 홍보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활성화는 물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군의 계절별 훈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 북한 정규군의 훈련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뭐 전군이 그 일과처럼 이제 상학이라는 훈련을 하죠. 네. 하는데 이제 물론 부업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은 특이하게도 매년 그 겨울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이라 가지고 전군이 훈련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를 우리가 동계훈련 기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동계훈련 기간이죠. 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가 하계훈련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동계훈련은 뭐 농사도 지을 게 없고 하니까 이제 그 4개월 동안 훈련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하계훈련은 사실상 지금 모든 부대가 자기 부대 운영이나 먹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자력갱생 체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언제 그 훈련을 다 합니까? 그래서 하계훈련은 한 보름 정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하계훈련은 좀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이나 끝나면은 판정검열이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막 포도 막 쏘고 막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네. 보면 아 지금이 판정검열 하는 때구나. 동계훈련 끝나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동계훈련이 끝나는 무렵에 우리 키리졸브 훈련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네. 3월이. 그래서 북한군 판정검열과 우리 키리졸브 훈련에 대응하는 어떤 대응 사격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3월 달에는 북한의 무력 시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계에는 대민 지원에 동원이 되고 동계에는 사실상 많은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훈련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상시에는 상학이에요. 네. 상학으로 지나가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그 대부대 기동훈련 같은 경우 또 쌍방훈련 하죠. 그다음에 그 전군이 이제 갱도로 들어가는 훈련도 합니다. 전방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동훈련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군단급 여단급 훈련조차도 그렇게 자주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대부분 대대급 이하 훈련이 동계훈련, 하계훈련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난으로 기동훈련을 거의 못한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하고 90년대 이후하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90년대 들어서 북한의 어떤 과거에는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구소련에서 1년에 한 300만 톤 석유를 들여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구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1년에 한 50만 톤밖에 석유를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행 훈련도 엄청나게 감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기동 훈련은 뭐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죠. 물론 최근에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것도 김정은이 지휘하는 그것만 하는 거지 전군 차원에서의 무슨 뭐 동계훈련 때 기동을 한다든가 대부대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군인들이 못 살다 보니까 이제 도둑질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야외 훈련을 끌고 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마을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행군을 하고 가다가 그 주변 마을이 있으면 다 들어가서 다 훔쳐먹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군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김정일이 특별 지시로 해가지고 민군 일치, 군민 일치죠. 군민 일치를 일치. 강조하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자칫 잘못하고는 자기가 처벌당할까봐 야외 훈련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방금 기동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의 못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기동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사실 탱크라는 게 운전을 해가지고 기동을 해야 되는데 네. 기동을 자주 해봐야지 이게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내 야외장이래요. 실내 야외장. 그러니까 아마 실내에 있는 야외와 같이 꾸려진 어떤 모의 훈련장인 모양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꼭 우리 게임 하듯이 네. 게임하는 것처럼 운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많이 하는데 그 탱크 부대 중대장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걸 많이 해도 바깥에 나가면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하다가 실내에서 많이 연습하고 실제 기동 훈련 해보면은 막 탱크를 갖다 막 쑤셔 박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훈련은 실내에서는 많이 하긴 한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과연 효과적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박사님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일부 부대만 참가해서 군단별로 경쟁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오중흡 7년대 뭐 쟁취 훈련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 뭐 무슨 쟁취 훈련 이러면은 우리가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대다 그러면 한 10개, 20개 대대가 모여가지고 네. 똑같은 종목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선발하는 걸로 우리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 오중흡 7년대가 아주 유명하죠. 북한에서는. 네. 아주 명예로운 거고. 근데 알고 봤더니 군단에서 금년도에 한 부대를 선발을 해서 총참모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대가 오중흡 7년대 그 길을 도전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총참모부에 사인을 해요. 근데 그 예를 들면 한 개 대대가 뭐 기동을 한다든가 훈련을 하려면은 먹는 것도 기름도 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군단 차원에서 다른 부대가 갖고 있는 기름이나 이런 거를 거기다 다 몰아줘요. 네. 그 다른 부대는 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몰아주고 그 부대가 이제 총참모부에서 내려온 그 판정단들한테 이제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걔들이 그 탈북자들이 그러는데 이벤트식, 네. 캠페인식 훈련이다. 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예,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육군본부가 3월 21일까지 해외 파병 군의관을 선발합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아크부대에서 총 9명을 선발하며 인트라넷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꼴의 아우라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 영웅과 부대의 영웅들을 찾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꼴의 아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판사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자료전을 위해 학교 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편 또는 방문 기증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사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해양의료원에서 4월 15일까지 의무병과 장병들을 대상으로 잠수 의무 특수과정을 모집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해양의료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파멸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